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이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또 대출금 갚아야지 뭐 갚아야지 하루에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 목표량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 쫓겨나는 거지. 왜 보비택시 회사에 가면은 집에 얼마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그래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갈수록 늘어난대요. 왜냐하면은 법인택시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또 힘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여택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여택입니다. 그럼 지금 개인 택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인 택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택시를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회사 퇴직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3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 택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회사 다니는 도중에 갑자기 유튜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법인택시 3년 근무하고 개인 택시 살 수 있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회사. 그래서 바로 접수를 하고 바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부터 이제 마음속에 개인 택시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세요? 네, 개인 택시 하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 전에 원래 개인 택시 하려고 회사 다니면서 제가 화물차를 샀었는데 제가 그거 2,400에 사서 2,800에 팔았는데 결국 개인 택시 사면서 팔았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은 3년 이상 넣으면 개인 택시 살 자격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세금서에 신고한 게 있어야 돼. 영업이. 저는 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택시 살 때 알았어요. 이거 몰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혜택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자마자 퇴사를 바로 하신 거세요? 네. 저는 가슴이 좀 뻥 뚫린다니까.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바로 퇴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전 늘 좀 택시전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마음적으로. 영업용 화물차 살았던 게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그걸 사놓고 3년 지나고 살 자격이 생긴다 해가지고 영업용 화물차가. 근데 그걸로도 사실 돈을 벌었어요. 2,400에서 2,800에 팔았으니까. 개인 택시도 제가 8,600에 샀는데 지금 1억 2천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벌었죠. 그렇죠. 올라가지고. 집값처럼 아파트처럼. 그러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운행하고 계세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했었는데 계속. 그런데 지금은 오후 2시부터 7, 8시까지 지금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럼 그 전에 나이트 6를 하시다가 네. 왜 시간을 옮기신 거세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와이프한테 맞춰서 와이프가 9시에 출근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또 와이프가 시간을 바꿔보자 해서 이제 본인이 시간을 이제 회사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옮겨달라 해가지고 오후부터 이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오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 9시부터 6시까지 할 때 수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평균 한 300, 작년에 연 매출이 제가 3,400이에요. 3,400.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몇 배씩 하니까 두 배, 세 배 하니까 저는 엄청 적은 편이에요. 3,400이면은 두 분이 생활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윤택해요. 솔직히 그저 3,400에서 남들은 남는 게 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아파트를 팔아서 집을 옮겼어요. 작은 데로. 그래서 집 살 때 담보대출 없었죠. 또 이거 택시 살 때 현금 주고 살 때 담보대출 없었죠. 아파트 판 돈으로.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꾼 거죠. 아파트를 끼고 내가 있으면 담보대출 계속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쪼들리고 사는 게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좁은 데 살면서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담보대출 받아서 뭘 사거나 이런 건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매달 이자가 나가야 돼요. 네, 은행한 사람 내 월급 준다 해서 나요. 왜냐면 담보대출이 제가 아파트 34평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 양쪽에 거 담보대출을 받으니까 아유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 정도 나가죠. 네, 이자하고 연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니까. 그러면 3,400에서 그렇게 크게 안 남아도 사시는데 크게 지장 없으시겠네요. 그럼 지금 2시부터 9시라 그러셨나요? 2시부터 한 8, 9시까지 보통.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안 해요. 더 일찍 끝나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시면 그 전에 하셨던 거랑 매출액은 비슷하시겠네요. 비슷해요. 거의. 저는 장거리를 좀 많이 가는데 한번 갔다가 오면 거의 끝나고 오늘 일 하지 말자. 인천공항을 저 자주 가는 편이고 이제 그 정도 거리. 인천공항까지 가면 6, 7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거리만 안 보기면 12만 원이니까 한번 갔다 오면 오늘 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날은 일찍 끝나고 좀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갔다 왔는데 딱 떨어지게 또 인천공항 가는 사람 또 있어요. 또 간 적도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양한 손님을 만나보잖아요. 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는 여자 관련한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건 아니고 못생긴 건데 제 에피소드가 여자들이 타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어느 손님을 갖다 이렇게 태워다 준 경우 있어요. 모텔에 어디 갖다 달래서. 근데 모텔비가 없대요.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와이프 외에는 여자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총각이면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이거 유혹 너무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기름역도 마찬가지고 기름역에 이제 그 텍사스가 아직 있거든요. 텍사스가 좀 남아있어요. 없어진 줄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밖에 나가서 막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는.
택시를 자꾸 야구 타주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술 취한 여성들. 그렇죠. 그런 여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뒤에 앉을 때도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이빨 제끼고 다리 다 앞에갖고 막 술 취하고 막 이렇게 칠질만 하는 거야. 얘들이 요금 낼 때 시비가 붙어요. 아저씨 왜 더듬냐고 더듬지도 않는데 자기 만졌냐고 그렇게 시비를 붙어요. 저는 그래도 잘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혼자 산다 그러면 아마 유혹에 개인 택시가 지금 1억 2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1억 2천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이게 1억 2천이 날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5천, 7천, 8천 이렇게 합의 본다고. 왜냐면 여자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상습적으로 개인 택시 기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타면은 접근하기 쉽잖아요. 술 취한 척하고 술을 얼마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접근을 해서 실제로 개인 택시 운행을 못하는 사람 봤어요. 취소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작살나는 경우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럼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한 달에? 개인 택시? 유지비는 저 같은 경우 뭐 가스 그 다음에 보험료 잡힌데 현금으로 하는 거를 유지비로 하면 저는 맞더라고. 거의 현금 받는 걸로. 저는 현금을 조금 딴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하더라는데 저는 외국 사람들 많이 태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요즘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네. 택시 수입은 어떤가요? 변화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영향은 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음만 있으면 계속 일이 있어요. 일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네. 진짜 월 1,000만 원 넘는 분도 계시다고. 어마어마해요. 저 몇 배 다 해요. 월 1,000 벌려면 거의 택시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천공항에 그 택시사 대기실 있거든요. 거기 이제 식당도 있고 다 자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그분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택시 관련돼서 올리면 댓글에 네. 몸 상한다, 몸 버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건강해졌어요. 뭐 제가 뭐 택시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 마음가짐이 이렇게 바뀌니까 직장생활 할 때는 사실 그냥 언제 퇴근하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고 하루 어디 뭐 어디 외출 나갔다 그럼 들어가기 싫은 거야. 회사가 감옥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외출 갔다 들어갈 때.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해방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편해 지금. 지금은 내가 출퇴근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싫으면 또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힘든 거 못 느끼겠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가 화성에서 5일 교육을 받았거든요. 택시 할 때 법인택시 3년이 없어진 대신에 5일 교육을 받아요. 화성하고 상주에서. 근데 저는 화성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받을 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법이 바뀐 게 젊은 사람들로 하려고 사실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갖다 좀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정밀검사, 접선검사.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택시를 팔게끔 유도해 나가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택시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기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가스 넣으러 가면은 사실 연세 드셔가지고 택시 운전은 앉아서 하니까 하는데 화장실 갈 때 걸어서 못 가고 지팡이 끌고 가는 사람을 내가 보면은 옛날에 엄청 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법인택시에서 3년 이상 해야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택시 하면은 법인택시에서 내가 일을 하고 월급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정도 하면은. 근데 내가 개인 택시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고생을 해서 자기가 1억을 모아서 택시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갖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웬만하면 안 팔더라고. 일을 안 해도 안 팔아요. 나 같아도 자영업처럼 어차피 차가 한 대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는 집값처럼 문서가 있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나는 팔 생각이 진짜 전혀 없어요. 안 쓰더라도 자금처럼 쓰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택시 부족하다고 승차난 그러지. 러시아어 시간에 택시 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택시 파는 사람은 안 팔지, 가지고 있지, 자동차로 쓰지. 거기다가 나도 이제 우리가 낮에만 했으니까 밤 10시 이후로 택시 많이 탈 때 택시가 없어가지고 전화까지 와요. 서울시청 택시정책과에서 또 조합에서 메시지 맨날 보내다 안 되니까 밤에 좀 일해달라고. 그렇게 택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일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택시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운행을 하면은 승차난 같은 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택시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보람이라면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걸어를 못 걸어가지고 앉아 계신 분을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1,000원짜리 주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타셨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건 안 물어봤지만 이럴 때 내가 택시하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끈끈한 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받고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많이 보람 느낀 것 같아요. 기사님만의 손님 대하는 철학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웃고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럴 때 있어요.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우 계속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한 바퀴 더 돌고 싶다고 이제 더 도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요? 많지는 않아요. 네, 진짜 있어요. 더 도는 경우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나도 그럴 때 있겠어요. 이제 공항 가서 외국을 가잖아요. 아우 나 같이
좀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 눈물까지는 안 나지만 좀 가슴이 찡해요, 좀 약간.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와요. 손님 중에 도망가신 분도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조금 있어요. 간혹 가다가 도망가는 경우 있는데 따라간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아파트 다 뒤진 경우도 있고, 전부 다 따라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의뢰해서 이제 찾아서 6만 원만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진짜 더 받아야 된다고 내가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숨기는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잡느라 또 버린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받았으니까 그냥 가라고. 이제 경찰이 싸워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나도 가봤어요. 뭐 맞아가지고 가봤고.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요금만 받아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몰랐죠. 지금 사면 손해일까요? 투자가 될까요? 투자가 되죠. 저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내려가도 약간 내려가고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집값처럼, 저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득을 본 사람인데,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아파트가 최고 많이 올랐대요. 그때가 내가 아파트 이제 34평 두 채 갖고 있을 때가. 그래서 아파트를 저도 득을 봤어요. 그렇듯이 택시도 제 생각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전 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 누가 이제 욕할지도 그렇죠, 몰라서 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택시도 그런 날이 올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제 개인 추측으로는. 우리 집값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거의 집값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1톤 영업용 트럭을 갖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전기차를 갖다 무료로 시에서 이렇게 줬었어요. 네, 맞아요. 1톤 트럭을 무료로. 이건 내가 2,400 주고 샀잖아요.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 더 올랐어 이게. 얘는 팔 수 있지만 전기차를 못 팔아요. 팔 때. 이거는 이제 2,400에 샀으니까 내가 2,800에 팔았는데 그걸 못 팔아요. 그럼 본인이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면허값을. 택시도 만약에 그렇게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더 오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건데 어쨌든 오른다는 분도 계실 거고 떨어진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미래에 결정될 거라. 네, 그렇죠.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른다, 어떤 분들은 떨어진다. 택시 갖고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아빠도 든든해하고 나도 든든해하고. 이러길래 옆에 있네 맨날. 든든한 거예요. 이게 엄청 건강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든든한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택시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접수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개인 택시 그 5일 교육받아야 되는데 대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저도 간신히 당첨이 돼가지고 간신히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한동안 갈 것 같아요.